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낙마 위기에 몰린 이 군수는 재판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차가 달리는 도로에 3살배기 입양아를 안고 누웠던 이른바 봉침 목사에게 법원이 아동학대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감자와 마늘 등 밭작물 수확철을 맞아 농촌은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항로 진안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의 무거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기부 행위 전반에 대해서는 죄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이항로 진안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린 혐의가 재차 인정된 겁니다. 징역 1년의 1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어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직위상실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설에 있었던 기부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해 추석에 있었던 기부행위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범들에게 홍삼 스파 운영권 등 부당한 이권을 줄 것처럼 행동해 기부행위를 독려하고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 등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모 씨 등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항로 군수는 법정을 나서며 강한 어조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법도 아닙니다. 선고하실 일은?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 비용 제공한 것도 없는데 이런 놈의 재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군수의 낙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형이 확정될 경우 진안에서는 내년 총선과 함께 군수직 보궐선거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군수의 재판이 열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는 선거 2시간 전부터 방청객 200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고 선고 직후에는 무거운 표정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차가 달리는 대로에서 3살 난 아이를 껴안고 누워 있었다면 죄가 될까요? 봉침 여목사로 알려진 전주의 한 사회복지 법인 관계자가 벌인 일인데요. 법원은 아동 학대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 왕복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3살배기 아이를 껴안고 드러누워 있습니다. 차가 오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까지 지릅니다. 5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던 모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45살 A씨, 이른바 봉침 여목사가 벌인 일입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로 위에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입양아 2명을 방임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각각 생후 10일과 5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수년간 어린이집에 방치했는데 친자와 비교해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또 울며 고통을 호소하는 입양아에게 봉침을 놓은 것 역시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유력 정치인들에게 봉침 로비를 하고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난해 7월 봉침 불법 시술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후원자 모집 과정의 사기와 허위 경력 제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형 자체가 너무 형량이 낮다. 솜방망이 처벌로 판결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와 아동학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 한편 검찰은 1심 선고 결과를 검토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농번기인 요즘 농촌은 일손이 달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농촌 일손 돕기도 활발하지 않아 농민들은 갈수록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 지역 논에서 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전체 2만 제곱미터에 심은 감자를 캐기 위해 20명의 품을 산 주인은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인부들의 하루 일당은 남자 기준으로 15만 원 선, 웃돈을 주더라도 일할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잣대와 기계 임대료를 포함한 생산비 중 비중이 가장 큰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지면서 농사일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 분들은 지금 부산서 오신 분들이에요. 부산서 며칠 좀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농촌에 인력 구하기가 수년 된 일꾼이 없어가지고
마늘을 수확하는 밭에서는 70대 노인 2명이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일을 합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당초 수확 예정일보다 열흘가량 늦게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마늘 품질이 떨어져 인부들조차 안타까워합니다. 좀 일찍 했으면 더 좋은 것이 할 텐데 이거 힘들잖아요. 우리가 또 하기도 이렇게 끊어져 갖고. 작은 규모로 밭농사를 짓는 노인은 최소 7만 원 호가하는 품삯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혼자 나서서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밭농사는 시간 나는 대로 안 쉬고 나오고 둘이 어디. 이처럼 농촌 일손이 모자라는데도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유관기관은 예전처럼 일손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은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서로 균형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 강화 때문에 농촌 일손은 더욱 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번기를 맞은 농촌 현장에 제때 적정 인력을 공급하려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설립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추진이 수년째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한중 양국이 실무진을 꾸리는 등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추진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하지만 이후 5년째 중국 기업의 직접 투자는 없고 한중 합작 투자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의 차관급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장수성 러우친젠 당서기가 전라북도를 방문하고 곧바로 이번 회의 개최까지 이어져 새만금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의 요구로 2개월이나 앞당겨 진행돼 이달 말 G20 정상회담에서 만남이 추진되는 한중 정상 간의 논의 주제로 새만금이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국 상무부 산하 투자촉진국 간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해 중국 자본의 새만금 투자가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새만금이 이제 이렇게 속도가 나고 이렇게 최근에 어떤 각종 호재와 결합되면서 새만금에 이제 곧 많은 기업들이 좀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달 말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장수성을 방문하고 오는 9월에는 새만금에서 중국 기업인들이 모이는 한중 산단 협력 교류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상용차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쪽 관련해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만 미중 무역 갈등의 불똥으로 한중 관계가 또다시 경색될 수 있는 만큼 섣부른 낙관보다는 외교적 파장을 고려한 접근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됐죠. 그리고 뒤늦게 전라북도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공약만 믿고 준비도 없이 뛰어들었다 낭패를 봤다는 건데 전라북도는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대통령 공약인 전라북도의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 보류 결정했습니다. 말이 보류 결정이지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당시 그 배경으로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은 전라북도의 안이한 준비가 문제였습니다. 관련법에 국제 경쟁력과 금융 기반 시설 등이 필수 평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전북은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차별화된 추진 실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전라북도 자체 노력 및 금융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정책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융 기반 시설로 금융타운 조성이 필요했지만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신청부터 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무려 6차례나 금융 특화 발전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면서도 정작 믿은 것은 대통령 공약뿐이었던 셈입니다. 제반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성급한 도전으로 오히려 다른 지역의 경계심을 자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금융 중심지 추가 지정 여부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이제서야 재도전 여건 조성에 나섰습니다. 차별화된 금융중심지 논리마저를 위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 영역 실시, 전문 금융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금융 중심지는 현재로서는 재추진 시기는 물론 다시 추가 지정할지 여부조차도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분교 추진 움직임은 정부의 뜻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이계호 농림부 장관과 통화한 결과 분교 추진은 검토될 수 없고 혁신도시 건설 취지에도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농수산대 분교 추진은 총선을 앞둔 한국당의 지역 감정 조장 행위로 강력한 저지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학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에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교육부는 오늘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추가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전주대 등 도내 5개 대학에 30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배정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주대가 10억 원을 지원받아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입시 진행으로 고교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3 베이직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전주 시민축구단이 프로화를 선언했습니다. 전주 시민축구단은 대한축구협회가 내년부터 세미 프로 형태의 K3와 K4 리그를 출범해 승강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프로 구단이 되기 위한 법인화 등 클럽 라이센스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민축구단은 지난 2007년 창당한 도내 유일의 실업팀으로 연령별 유소년팀 육성과 사무국 구성 등을 통해 프로축구팀 구성 요건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스리랑카의 연금 운영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국민연금은 스리랑카 사회보장이사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연금제도 운영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도정질의에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지역 내 재정 배분 공식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전주시 특례시 추진에 조건부 지지를 보냈습니다. 군산시의 시민안전보험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익산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개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연령대에 맞는 자료가 층별로 나눠져 있으며 11,000여 건의 장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도내 아이 돌보미들의 비현실적인 휴게 시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 아이 돌보미 노조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돌보미는 업무 특성상 휴게 시간에도 아이를 계속 관찰해야 한다며 도와 여성가족부에 입법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아이 돌보미 노조는 노동환경 개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타운 관리를 소홀히 한 전주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7년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준 뒤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 9명의 징계를 전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또 주민 수건 사업비 5,400만 원이 특정 주민의 가족 명의 빌라 공사에 불법으로 쓰인 것도 공무원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승차 거부, 신호 위반, 불친절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소속 회사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한 시내버스의 운행 실태를 점검하고 서비스를 평가하는 시민 모니터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무속인의 집을 방문한 2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산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모현동의 한 아파트 무속인의 집에서 28살 A씨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A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